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단원 세상과 주고받는 글의 첫 번째 소단원인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72쪽 펴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설명문을 배우고 그 설명문 중에서도 설명 방법의 종류와 설명 방법이 설명문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글을 보기 앞서서 설명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공부를 해 봐야 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설명이 뭘까? 설명은 바로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거나 또는 그런 말들을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한 8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다양한 설명 방법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말, 설명하는 영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보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까?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정보 전달이라는 설명문의 어떤 핵심 목표를 잘 대변해주는 것이 바로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뉴스의 한 챕터, 뉴스의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밝히고 결국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들을 알려주는 이러한 정보 전달의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설명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설명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설명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설명 방법은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란 무엇이냐?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쌤이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정의란 뭐뭐다 라고 얘기했죠. A는 B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방법입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축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축구란 11명의 한 팀이 되어 축구공을 상대편 골문에 넣음으로써 손을 제외한 모든 몸부위를 사용하여 더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이 이기게 되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지. 이 영상을 봤을 때 축구란 무엇입니까? 축구는 손을 제외한 모든 몸부위를 사용하여 더 많은 득점을 하는 팀이 이기게 되는 스포츠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된 설명 방법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축구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유튜브 영상의 어떤 주인은 이런 식으로 축구를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는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 방법인데 이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보도록 합시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새로 바뀐 축구 핸드볼 규정입니다. 손이나 팔을 이용해 직접 상대 골문에 득점을 했다면 비록 우연일지라도 반칙이 된다라는 건데 그 밑에 보면 EX라고 있죠. EX가 바로 예를 들어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이 예를 들어 라는 것이 바로 예시의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설명하는 글의 목적 자체가 어떤 정보를 독자에게 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의의 방법뿐만 아니라 이 예시의 방법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특히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교와 대조인데 비교와 대조는 어떤 것이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을 비교와 대조라고 합니다.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사진 두 장을 봅시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삼성 라이온즈 투수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축구선수 손흥민의 사진입니다. 자, 이 두 대상을 견주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야구와 축구는 스포츠 종목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네,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야구는 손으로 하는 운동이고 축구는 주로 발로 하는 운동이란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야구라는 스포츠 종목과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 두 대상을 견주었을 때 공통점은 스포츠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차이점은 손으로 하는 운동이고 발로 하는 운동이라는 거 이러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비교와 대조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분류인데요. 분류는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화면에 8개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아는 그림도 있고, 아는 사진도 있고, 모르는 사진도 있겠는데, 자, 1번부터 8번은 모두 운동선수의 사진입니다. 자, 모두 운동선수이긴 한데요. 여기서 1번, 4번, 6번, 7번은 야구선수고요. 남은 2번, 3번, 5번, 8번은 축구선수입니다. 맞죠? 1번은 삼성 라이온즈 투수, 4번은 류현진의 모습, 6번은 추신수, 7번은 김광현이라는 야구선수고요. 2번은 손흥민, 3번은 김정민, 5번은 조현우, 8번은 호날두라는 축구선수의 사진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구 선수끼리 묶었고 축구 선수끼리 묶어서 설명할 때 이때 분류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류는요, 어떤 대상을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복잡하게 막 섞여 있는 여러 대상을 공통된 특징으로 묶어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분류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여러 운동선수의 사진들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야구선수는 야구선수끼리, 축구선수는 축구선수끼리, 야구랑 축구의 공통된 특징으로 묶어서 보기 편하게 만든 게 바로 분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분인데요. 구분은 전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운동이라는 어떤 전체를 운동 장소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실내 운동과 야외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운동 장소를 기준으로 운동의 종류를 나누고 싶어 해요. 이때 운동 장소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면 실내 운동과 야외 운동을 나누고 또 실내 운동 안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구분입니다. 구분은요, 어떤 대상을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분류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고, 반대로 구분은 이 상위의 큰 타이틀을 하위의 세부적인 것들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류랑 구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은 인과입니다. 인과. 인과는 어떤 대상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 인과는 원인의 인과, 결과의 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인과.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영상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인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은 왼쪽 그림을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비대면 소비가 늘었다라는 것은 바로 원인이겠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왼쪽 사진에서는 또 다른 골칫거리, 즉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인과의 방법이 사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입니다. 분석. 분석이란 것은 어떤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인데 분석이 사용된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축구의 필수 요소 첫 번째는 바로 축구 경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학창시절 동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학교 운동장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학교 운동장도 축구 경기장이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축구를 취미로 즐기시는 일반인 분들이 애용하는 인조잔디 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축구 선수들이 경기하는 천연잔디 축구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상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장은 땅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크게 맨땅, 인조잔디, 천연잔디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구장의 형태에 따라 신어야 하는 축구화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축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겠죠? 축구의 필수 요소 첫 번째로 경기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기장의 규격이나 라인의 명칭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축구의 필수 요소 두 번째를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필수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선수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축구 선수가 있어야겠죠. 아마추어 축구이든지 프로축구이든지 선수는 필수 요소인데요. 축구의 선수 구성 인원은 한 팀당 11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특수 포지션인 1명의 골키퍼와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로 구성되어서 두 팀 총 22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승리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의 필드 플레이어를 감독이 경기장에 어디에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선수의 포지션과 그 팀의 포메이션이 결정이 되는데요. 축구에서의 포지션은 크게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나뉘어지고 같은 수비수라도 중앙에 위치하는지 측면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명칭과 하는 역할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의 포지션이라도 각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고 선수가 경기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지칭하는 명칭도 별개로 있기 때문에 초심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오랜 기간 국가대표에서 활약했던 기성용 선수가 주로 플레이했던 수비형 미드필더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열거해보면 수비형 미드필더, 앞센터, 피보테, 볼란치, 볼란테, CDM 등이 있고 여기에 선수의 플레이 성향과 롤에 따라서 추가적인 명칭으로 딥 라인, 플레이메이커, 레지스타, 박스 투 박스, 홀딩형 미드필더, 앵커형 미드필더까지 있는데 정말 많은 용어들이 있지 않나요? 축구 본다고 이렇게 많은 걸 알아야 되나? 라고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니까 오늘은 축구의 포지션이 크게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구나 라고만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축구의 필수 요소 세 번째입니다. 필수 요소 세 번째는 바로 축구공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축구 경기장이 번듯하게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있다고 해도 축구공 한 개가 없으면 경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요소로 선정해봤는데요. 프로 경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마추어 경기에서 공이 없어서 경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축구공의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1에서 3호 사이즈는 크기가 작아 유아용으로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 11대 11 경기에서는 5호 사이즈 축구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리그마다 사용되는 공인구가 따로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같은 유럽 클럽 대항전은 물론 월드컵과 유로, 아프리카의 네이션스컵, 남미의 코파 아메리카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회마다 각자 다른 공인구를 매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공인구 사고 싶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축구의 필수 요소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축구 규칙과 심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축구의 필수 요소 세 가지, 경기장, 선수, 축구공까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정해진 축구 규칙과 규칙대로 경기를 운영해줄 심판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축구 규칙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알아가면 되는 축구 규칙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구 경기는 전후반 45분씩 경기가 진행되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될 때 진영을 맞바꾼다. 두 번째,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이용하여 축구공을 상대편 진영의 골라인을 넘겨 득점함으로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상대편보다 많이 득점하는 팀이 승리한다. 세 번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 교체는 총 3번 가능하다. 이외에도 오프사이드, 프리킥, 간접 프리킥과 축구공이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나갔을 시 처리하는 방법 등 다음에 제작할 영상들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다양한 규칙들을 토대로 경기를 진행시켜야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주심 1명과 부심 2명, 그리고 대기심과 VAR 판독 심판까지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6명이 넘는 인원이 한 경기에 투입이 되는데요. 사소한 판정 하나하나에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심판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VAR 시스템으로 오심이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예전에는 오직 사람들의 판단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오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VAR 판독 시 경기의 흐름이 끊겨서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정확한 판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VAR이 도입된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로 축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영상이 좀 길었죠? 이 영상을 보면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선수, 축구공, 규칙, 심판. 이렇게 어떤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5가지 구성 요소,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석의 방법이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 안에는 예시도 사용됐고요, 분류도 사용됐고요, 또 구분도 사용됐고 다양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는데 선생님은 그 중에서 분석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는데 그 설명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뭐뭐는 뭐뭐다처럼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서 풀이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예시는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다음 비교와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다음 분류는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구분은 전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서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 인과는 원인과 결과. 마지막 분석은 어떤 대상을 그 구성 요소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부터 분석까지 정의가 무엇이고 분석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설명하는 글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됐고 이 부분은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찾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설명문에 사용되는 또 다양한 글에 사용되는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이 문제 2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오늘 배운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보는 글쓰기입니다. 5줄 내외로 작성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교과서 74쪽에서 78쪽에 있는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라는 설명문을 읽어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요. 학교 홈페이지 교사학습도움센터 2학년 국어방에 학년, 반, 번호, 그리고 설명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본문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